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단금TV의 비단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번에 방송을 했던 월북자 문제 때문에 지금 개성시가 발칵 뒤집힌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행방불명자 사망을 처리해준 개성시 보위부 간부들이 처형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번에 탈북민이 월북한 사실이 있었죠. 개성지역으로 해서 탈북을 했다가 다시 월북을 했기 때문에 개성지역이 발칵 뒤집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성시 보위부 반탐과장과 또 수사과장이 뒷돈을 받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한해서 사망으로 처리해준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조만간 처형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북한 사회는 불법이 왕성한 사회고 또 법으로 모든 권력기관들이 엄청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북한인데, 최근에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아주 엄격하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탈북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행방불명자들이 많고 했기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중국에 갔는지 또는 자기 고장을 떠나가지고 어디 앞쪽에 가서 살다가 죽었는지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습이 안 돼가지고 그냥 없는 사람은 사망으로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족들이 가서 2, 3개월 또는 1년씩 안 온다라고 하게 되면 복기관에 찾아가서 사망으로 처리하고, 또 사망으로 쉽게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찔러서라도 사망 처리를 해주곤 하는 것이 북한의 권력기관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시대가 들어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룬다는 것은 정말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월북한 그 사건 때문에 개성시가 아주 벌둥지 쑤셔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개성 소식통은 지난 17일 개성시 보위부 반탐과장과 수사과장이 갑자기 국가보위성에 체포돼 가지고 가족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불의에 이송이 됐다는 이런 소문들이 주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권력을 가진 반탐과장과 수사과장을 정치범 수용소로 가족들을 다 쳐넣을 정도면 정말 북한 정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탈북도 막고 또는 지금 유행되는 한류의 열풍도 막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난 기간에 탈북한 탈북민들은 누구나 그 북쪽에 있는 가족들이 없어지고 행방불명이 된 후에 아마도 사망으로 처리한 가족들이 대다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성시는 유독 특별 검열이 아마도 들어가 가지고 개성시로 탈북을 하고 또 개성시로 월북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잦아지다 보니까 개성시에 대한 아주 집중 검열을 진행을 해서 정말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보위부 반탐과장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서 엄청난 지위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들까지 몽땅 정치범 수용소로 이유와 조건도 따지지도 않고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정말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소식통에 따르면 개성시 보위부 반탐과장과 수사과장이 지난달 말 탈북민이 월북한 사건 발생 이후에 그 검열이 이루어지면서 행방불명자 가족들에게 돈을 받고 행방불명자를 사망으로 문건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개성시 반탐과장과 수사과장이 둘이서 공모를 해가지고 행방불명자 21명에 대해서 각종 이유를 붙여가지고 사망처리 확인서와 또 이를 증명할 3자 보증문건까지 만들어가지고 안전부에 넘겨줬는데, 이번 검열의 결과 주민등록상 거짓 문건을 만들었다는 제명으로 체포됐다는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월남 도주자가 개성으로 귀향한 일은 정말 이들이
이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반탐과장과 수사과장이 죄를 드러나게 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사람이 탈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것이 다시 판명이 나서 1호 보고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1호 보고라는 것은 김정은한테 직접 보고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1호 보고가 올라가서 집중검열이 들어왔을 때는 그걸 중앙당 검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검열, 중앙당에서 검열 내려왔다, 뭐 보이성에서 검열 내려왔다, 이렇게 집중적인 검열이 들어갔을 때는 1호라는 자가 들어가면 김정은이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하는 검열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불문하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든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걸리면 시범으로 걸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장성택 처형 사건도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해서 그 누구를 불문하고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에 한해서 처벌을 하셔야 하면 북한은 그것이 바로 법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북한의 법은요, 헌법으로 다 제정이 되어 있지만 김부자가 한 번 명령하고 지시하고 김부자의 말 한마디면 그것이 그대로 법으로 실행되는 것이 북한의 법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처형하시오, 뭐 용서하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사람이 목숨이 오고 가고 하는 북한의 법입니다. 참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감동받고 충격받고 놀라웠던 것이 이런 문제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이 있어도 김정은이나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법으로 집행되는 북한인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법으로 집행되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한은 북한만큼 뭐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그대로 법으로 집행되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자유민주 국가이니까요. 이렇게 북한과 남한에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에도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개성으로 월북한 사건에 이어서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한한 것을 사망으로 처리해준 반탐과장과 수사과장에 대한 것을 1호 보고로 받은 김정은이가 이런 문건들, 법정 문건들을 농간질하는 자들이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결정적 대책을 취하라고 지시까지 해가지고 개성시 보위부가 검열을 받았고 이 일로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갔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보위성에 끌려가서 예심을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에 관해서는 이달 말에 처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또 이 두 가족이 이미 한경남도 여독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식통은 이 가족들이 사연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다른 주민들과 달랐다라고 하면서 대체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가족들을 보면 아내에게 법적으로 이혼할 것인지를 미리 선택할 시간을 주는데, 이런 아무 무리도 없이 그냥 가족을 다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온 전 재산을 몰수한 상태에서 빈몸으로 가족들이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이번 이 일 때문에 보위부 반탐과장과 수사과장이 행방불명자를 사망으로 문건을 처리해 준 일에 대해서 아내들까지 개입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지금 현재 아내들한테 원래는 그쪽으로 갈 때 이혼하겠냐 말겠냐 뭐 이런 걸 기초적인 것은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 무리도 없이 데려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벌어지는 간부들이 뇌물수수 행위에는 간부 아내들이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사건도 아내들에게서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일을 하는 사람도 집에 들어가면 여자 말을 듣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추측도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도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집에 들어오면 여자들이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런 불법 행위들을 진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이 특별검열은 개성시가 월북자 때문에
특별히 진행되는 일로서 이제 개성시가 발칵 뒤집혔는데, 사실 북한의 전 지역을 놓고 보면 북한의 법기관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도의 비리는 아마도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시작된 수많은 탈북자들, 그리고 수많은 행방불명자들을 다 가족들이 북한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행불이 나타나면 당연히 처리하기 위해서 보호기관에 뭐 돈을 주고 처리를 하든 뇌물을 주고 처리를 하든 어떻게 다 사망 처리를 해 놓는 것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또 뭡니까? 보호기관 사람들은 살기도 힘든 때에 그까짓 거 돈 하나 받고 펜대 하나만 제대로 널리면 되는데, 그렇게 펜대를 널려서 사망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수많은 비리 행위들이 이번에 개성시로 월북한 월북자 사건 때문에 아마도 개성시를 특별검열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지만, 아마도 북한의 전 지역에서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 보위부에서는 행불자들에 대한 문제를 서로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사망으로 처리하고, 위에다가는 행방불명자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고하는 경우가 이전에는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되고 하니까 다른 곳의 보위부들도 서로가 다 눈치를 보면서 이러한 지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위구심에 엄청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탈북자들도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다 봉쇄가 되었고 엄격히 통제 차단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부대를 다 편입을 해서 국경을 봉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북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권력기관까지 발칵 뒤집힌 북한인지라 복기관들에 대한 검열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북한이라는 그 어두운 나라에서 훌쩍 뛰쳐나와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와서 잘못을 했으면 그냥 대한민국 법적 처리를 받고 다시 새로운 생활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월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숭숭하게 만드는지, 그 쫑개 한 마리 때문에 탈북한 탈북자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하루빨리 북한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북한의 새로운 소식통을 전해드린 비단금TV였습니다. 다음 시간도 더 좋은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